오늘 저희 서울시의원 3인이 이 자리에 함께 선 이유는 이재명 정권 들어 심화되고 있는 국정운영 실패와 민생 파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과 분노를 대변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서민 경제는 무너지고 주거 불안은 커졌으며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는 특정 분야의 실수나 일시적 정책 실패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기반을 흔드는 총체적 난맥상입니다. 이에 저희 서울시의원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시민의 삶을 지켜온 책임 있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이재명 정권의 민생 파괴적 국정 운영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전세 대란의 심각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의 찬바람보다 더 매섭고 가혹한 한파가 우리 서울 청년들에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바로 주거 빈곤이라는 한파입니다. 오늘 저는 서울 시민의 대변인이자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이재명 정권의 파탄난 부동산 정책을 고발하고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당시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투기 세력을 잡고 집값 안정시키겠다.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기본주택이라는 화려한 구호로 청년들을 현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규제 일변도의 반시장 정책은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시장 원리를 무시한 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편가르는 증오의 부동산 정치는 결국 집값 폭등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은 청년들이 평생 숨만 쉬고 월급을 모아도 감히 넘볼 수 없는 넘사벽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투기권을 잡겠다고 칼을 휘두르는 동안 정작 잡힌 것은 내 집 마련을 꿈꾸던 평범한 서민들과 청년들이었습니다. 더욱 뼈아픈 것은 전세 대란입니다. 임대차 3법의 무리한 강행과 현실을 도외시한 대출 규제는 전세 시장을 그야말로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안전한 전세 매물은 씨가 말랐고 월세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집을 구하지 못해 결혼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 이것이 이재명 정권이 만든 서울의 자화상 아닙니까? 부동산은 정치가 아니라 민생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부동산을 자신들의 이념을 실현하는 실험장으로 여깁니다. 공공만능주의에 빠져 민간 공급을 죄악시하고 징벌적 세금으로 시장을 옥죄는 동안 청년들은 이번 생에 내 집 마련은 망했다는 이생망의 절망에 빠졌습니다. 청년에게 지금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닙니다. 미래를 설계하고 가정을 꾸리고 안정을 찾는 삶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이 베이스 캠프를 박살낸 책임 누가 져야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실패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즉각 정책 기조를 전환하십시오.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고 거래를 정상화하여 왜곡된 시장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청년들의 주거 희망을 앗아간 정권은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청년의 이름으로 이 무능한 부동산 독재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효진입니다. 오늘 저는 이재명 정권이 초래한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이른바 3고 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수십 년 만에 찾아온 복합 위기 앞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위기의 실체를 부정하고 근본적 처방 없는 말잔치로 국민의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첫째, 고금리로 인해 자영업자와 서민은 파산의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취소했지만 정부는 실질적인 금리 부담 완화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폐업률은 증가하고 중산층 가계는 이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둘째, 고환율로 인해 수입 원자재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이는 결국 소비자 물가 인상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환율 폭등의 구조적 원인 분석도 없이 무대책으로 일관하여 시장 불안만 키우고 있습니다. 셋째, 고물가는 이미 서민들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식료품, 대중교통, 전기, 가스 요금까지 전 분야에서 가격이 치솟고 있지만 정부는 물가 안정이라는 말만 반복할 뿐 실질적인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 위기는 서로 얽혀 민생 전체를 압박하는 복합 경제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은 이 위기를 정상적으로 관리하지 못했고 경제, 금융, 정책 전반에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경제는 말이 아니라 실력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날 위기의 책임을 정치적 논란으로 덮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서민,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환율 안정을 위한 종합 경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물가 급등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과 가격 안정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경제 위기는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습니다. 국민은 지금 절박합니다.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즉각 행동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송경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대장동 항송 포기로 무너진 정의와 국가가 외면한 국민의 권리를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는 단순한 지역 개발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공정성과 법치주의를 붕괴시킨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부패 사건입니다. 대장동이라는 이름 뒤에는 삶의 터전을 잃고 떠난 원주민들의 눈물, 그리고 국민이 되찾지 못한 최소 7천억 원의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검찰은 이 재산을 되찾을 마지막 기회마저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로 대한민국의 정의의 등불이 꺼진 것입니다.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지도 않은 걸 기소해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한다라고 말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말씀처럼 항소, 상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맞장구 쳤습니다. 이들이 연습 대련하듯이 주고받은 말이 결국 국가의 항소 포기라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수사팀은 자정이 다 되도록 항소장을 붙잡고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버텼습니다. 그러나 자정 7분 전 법무부는 항소 불허 통보를 내렸습니다. 그 순간 대장동 일당은 국민 재산 7천억을 가져갈 수 있는 길을 완전히 확보했습니다. 범죄자들은 1000배 넘는 잭팟을 터뜨렸고, 반면 대장동 원주민들은 반값 수용의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돌았습니다. 이것은 민간 합작이 아니라 민간 협작입니다. 관의 힘으로 법과 절차를 무력화됐고 민의 주머니로 천문학적인 이익이 흘러들어간 전형적인 부패 범죄입니다. 대장동 사업 구조를 설계한 관의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었고, 그 천문학적 이익을 챙긴 민간 최대 수익자들은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민사소송으로 환수하면 된다, 개변을 내세우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형사 판결문에는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운운하는 것은 대장동 주민을 2번 죽이는 일입니다. 이번 항소 포기는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니라 권력의 부패 감추기 위한 정치적 결정입니다. 대장동은 단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정, 정의, 법치 전체를 흔드는 사건입니다. 저는 청년 서울시 의원으로서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대장동 개발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독립적인 진상 규명이 필요합니다. 둘째, 당시 사업 의사결정에 관여 인사들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셋째, 향후 모든 공공개발 사업에서 부패 방지 시스템을 전면 강화해야 합니다. 대장동 진술은 절대 묻힐 수 없습니다. 국민은 권력을 위한 정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의를 원합니다.
대통령도 예가 없는 나라, 법 앞에 평등이 살아있는 나라를 원합니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저는 부패와 야합에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목소리 내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법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결국 기각했습니다. 이는 매우 상식적인 결정이며 이재명과 민주당 정권이 주도한 이른바 내란 프레임 정치 공작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다는 점, 그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지난 반년 동안 특검은 야당 전 원내대표에게 중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영장 기각으로 그간의 수사가 정치적 목적인 치중의 억지 수사였음을 밝혀지는 것이 되었습니다. 상상력이 기대 만든 3.6공상 수준의 수사였다는 것을 사실로 드러났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이라는 극단적인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각종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특히 영장이 기각될 경우 사법부를 공격하겠다는 정청래 대표의 공격적인 압박은 법치주의를 흔드는 행위였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기각 결정은 그와 같은 무리한 프레임 조작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법부의 경고이자 마지막 양심의 작동입니다. 민주당이 제기해온 주장이 허술한 정치 공작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법원이 명확히 해준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몰아가려던 민주당의 계획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사법부 압박과 야당 탄압을 멈추고 국정 초점의 민생 회복을 위하여 정진해야 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이 최우선임을 잊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배 서울시 의원입니다. 대장동 사건은 당군 이래 최악의 부패 스캔들입니다.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7,400억의 수익이 대장동 일당 몇몇에게 돌아간 있어서는 안 될 끔찍한 참사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을 살리기 위해서 항소 포기, 그다음 배임죄 폐지, 또 사심제를 도입하겠다, 이러한 황당무계한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경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환율 폭등, 그다음 고금리, 그리고 주가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집값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생 경제가 위험 수준임에도 민주당은 내란 몰입만 하고 있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무도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세력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7,400억 수익이 대장동 일당 몇 명에게 돌아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적극 협조해야 될 것이고, 협조하지 않는다면 대장동 일당과 공범이다, 저희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7,400억,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7,400억 수익을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